예. 자, 07 여러가지 방정식 19페이지 하단에 필기하셔야 되는요. 예, 좀 특강입니다.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이론. 예, 19페이지 하단에 좀 필기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최대공약수.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요, 최대공약수를 줄여서 대문자 G로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최소공배수는요, 대문자 L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와 관련된 이론 좀 살펴볼게요. 이 앞에 비워두시고요. 뒤쪽에 필기하는 겁니다. 자, 12하고요. 18에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 여기에다 6 쓰고 여기 2, 여기에 3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자, 네. 여기 앞에 GA라는 수가 있어요. 뒤에 GB라는 수가 있어요. 요 수의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세요 라고 하면 바로 요 자리에 G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찌끄레기처럼 떨어지는 서로소 A와 B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요 두 개의 식을 비교해 보면서 공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최소공배수 기초이론입니다. 기초이론이에요. 어떤 공식을 만들 수 있냐면 A라는 수가 있어요. 얘가 GA라는 수예요. 그리고 두 번째 B는요, GB라는 요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최소공배수 L을 구하고 싶어요. L은 몇이 되겠습니까? G, A, B가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A, B는요, GA, GB지. 우리가 이 GA, GB를 L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녀석을 한 놈만 얘기하세요 라고 하냐면 요 대문자 AB, 소문자 AB, GL 이 6개의 문자 중에 제일 중요한 녀석은 누구다? G예요. G. 왜? 요 대문자 G는요, 모든 식을 다 관통하고 있지. 맞아? 즉 최대공약수만 구해내면요, 줄줄줄줄 엮어가면서 저 녀석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쉬운 유형, 최소공배수를 주고 A, B를 구하세요 라고 요구하는 유형이 있고요. 예, 두 수의 곱을 주면서 얘를 잘 계산해서 A, B를 구하세요 라는 요런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의 구조를 완벽히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A는 GA, B는 GB, L은 GAB, AB는 사랑해요, LG. 얘하고 B하고 사랑해가지고 붙어있으니까 사랑해요, LG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가 GA, GB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울 거예요. A는 GA, B는 GB, L은 GAB, AB는 사랑해요, LG, GA, GB 이렇게 외울 겁니다. 자, 세 번만 읽고 암기하고 가도록 합시다. 시작! A는 GA, B는 GB, L은 GAB, AB는 사랑해요, LG, GA, GB. 한 번 더. A는 GA, B는 GB, L은 GAB, AB는 사랑해요, LG, GA, GB. 마지막. A는 GA, B는 GB, L은 GAB, AB는 사랑해요, LG, GA, GB. 이게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의 기초 이론이에요. 그리고 이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누구라고? 최대공약수 G다. 얘가 나오면 줄줄이 갈비 엮듯이 다 엮여서 구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그런데 가끔 최대공약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최대공약수가 뭔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얘는요, 심화 이론 되겠습니다. 예. 최대공약수 G 심화 이론이에요. 최대공약수 G 심화 이론 되겠습니다. 자, 땡땡 치시고 요렇게 적도록 할게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G는 나온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G는 나온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G는 나온다요. 선생님이 그랬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 핵심 포인트는 최대 공약수에 있다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못 구했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최대 공약수 G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요, GH, B는요, GB라는 식이에요. 선생님이요, 두 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A 플러스 B는 G에 A 플러스 B 이래서 인수분해되어 나오는 녀석 중에 하나가 최대 공약수 G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혹은 A는 GA, B는 GB인데 두 식을 뺐습니다. 그러면 A-B는 G에 A-B 이렇게 나와서 역시 최대 공약수 G를 구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더하는 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빼는 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보통은 더하는 식보다는 빼는 식이 의미가 있어요. 왜? 두 개의 식을 더해버리면 차수가 되게 커지거나 뭐 차수가 여전히 유지가 되겠지. 반면에 두 식을 잘 빼다 보면 2차, 2차식이 사라지는 거야. 막 어떤 경우에. 그럼 남는 거 몇 차밖에 없어. 1차. 와, 그 1차식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해도 G는 나오고 빼도 G는 나오지만요. 대부분의 요 문제 유형의 90% 이상은 빼는 경우에서 문제가 풀이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빼는 경우가 A-B에서 차수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중요해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 잠시만 여기 이렇게 좀 첨가할게요. 최대 공약수 G를 구할 수 없을 때는 그래서 요 개념 들어간 문제는요. 상중하에서 상급 문제에 해당이 돼요. 최대 공약수 G를 구할 수 없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냐 못하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개념은 상급 심화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요 요 문장 3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갈 거예요. 구할 수 없을 때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G는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빼도 라는 말에 조금 더 힘을 줘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최대 공약수 G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G는 나온다. 한 번 더. 최대 공약수 G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G는 나온다. 마지막. 최대 공약수 G를 구할 수 없을 때는 두 식을 더하거나 빼도 G는 나온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네. 네. 조금 더 설명해 보자. 자, 그래서 우리요 원래 개념으로 이렇게 봤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봅시다. 예. 자,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인근, 즉 공통근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자변식의 뭐를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뭐다? 공통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두 개의 식이 있어요.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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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두 식의 최대 공약수는 몇이 되고 있습니까? x-1이라는 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을 몇으로 만든대? 0으로 만든답니다. 그때의 x값 구하니까 몇 나오니까? 1 나오지. 바로 요 1이 뭐다? 공통근 1이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공통근 문제를 풀 때는 공통근 자체가 구해지지 않을 때는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공통근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다시 공통근 구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공통분이다 라는 개념으로 풀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최대 공약수 아니야. 그 공통분을 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푼다고? 시작. 최대 공약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공통분이다.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